네, 보고보고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골든타임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 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어제 굉장히 크게 급락한 부분에 그런데 오늘 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잖아요. 오늘 어떤 양상 보여줄까요? 일단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달러 강세가 이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완화에 따라서 달러 강세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어떤 계속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타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측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주요국의 어떤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스탠스 차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준은 이제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중립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7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착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플레 유발을 위해서 오히려 현행 통화 정책을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정책 스탠스의 차이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어떤 국채 금리 2년물의 어떤 차이를 좀 확대시켜서 거의 10년 만에 이 금리 차 확대에 따라서 달러가 유일하게 나홀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측면이죠.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6원대, 그러니까 1,300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의 어떤 그 달러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누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당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오히려 조금 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착수를 해서 연준과 통화 정책 스탠스의 어떤 간극을 좀 줄였으면 어떻겠을까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이제 정점을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도 정점을 지나면서 이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위기국, 이 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국,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주요국들의 어떤 이 재정 위기 경험국들의 어떤 취약성과 그리고 이 분절화 우려로 인해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달러 장체가 지금 현재 가장 나홀로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가 1,300원대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없는지가 궁금한데요. 뭐 환율 수혜주들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반도체주나 어떤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들어오는 돈들이 달러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그거는 뭐 호재거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측면들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달러 같은 경우가 거의 안전자산으로 이제 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역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두 번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개선되고 이제 경제 주체들이 위험을 감수할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 우려가 이제 가중될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점을 일단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즉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기준에서 이 상반기는 이제 코로나19 발의 어떤 경기 침체로부터 전 세계가 빠르게 회복된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낮은 수치, 90 이하의 수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각국에서 델타 변이의 어떤 바이러스에 또 노출이 되면서 달러는 오히려 올라갔고 미국의 어떤 GDP 성장률이나 유로존의 2022년도 GDP 성장률은 하향하는 반면 달러는 유일하게 강세를 떴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구간에서 달러가 오히려 강세를 띈다는 점,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이런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달러를 잡지 못한다면 이 환율 문제를 잡지 못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시장이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 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는 언제 잡히는가에 대한 이 우려가 많잖아요. 네. 여기에 환율까지 더해진다라면 우리 증시가 오를 만한 그런 기대가 좀 더 꺾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오를 만할 그런 이슈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를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나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선행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우려들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일단 길게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3분기를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시장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갑작스럽게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테마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뭐 게임주나 엔터 업종도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코로나19 테마 역시도 올라왔는데 성큼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떨어진 그런 테마와 섹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서도 이제 방송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나눌 게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일전에 제가 밴드를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밴드에서 제가 7월 1일 날에 이제 이 분석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셨을까요? 네, 글을 올렸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서 내용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채무 상환 유예 조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한을 좀 유예시켜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축은행에 이제 30일 이상 신용대출을 연체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2019년도에 3.5%대, 2020년도에 3.2%대, 21년도부터 계속 올라가죠. 3.8, 4.1까지 쭉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있었고 또 대출금리에 같이 오르기 때문에 치솟는 물가와 그리고 상환 여력이 이제 줄어드는 어떤 개인들 때문에 이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들의 빚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9월 기준인데 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올 9월 기준에도 이런 취약 차주들의 부실화 우려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저축은행의 잠재 부실률은 2020년도 말 3.2%대, 작년 말 기준 3.8%대,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1%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 부실률 같은 경우는 전체 대출 잔액 대비해서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 잔액을 뜻하고요. 90일 이상 장기 연체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연체 채권도 포함되는 게 바로 잠재 부실률입니다. 이런 잠재 부실률이 2020년도 말 6,454억 원이었던 개인 신용 대출 잠재 부실 채무 잔액은 올해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1조 한 2천억대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다음 내용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3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차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30일 이상 연체한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도 있는데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는 더 문제입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채무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만 빌린 것이 아니라 은행 하나에서만 빌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빌린 것이죠. 어찌 보면은 돌려막기를 좀 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돈을 빌려서 지금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저축은행 업계 총 자산 2위인 OK 저축은행으로 봤을 때도 연체율이 이제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를 제외했는데도 작년 말 기준에서 3.88%에서 3월 말 기준에서 4.07%대로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중채무자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이 다른 은행, 다른 금융사로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작년 말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측면들 여러분 유심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날로 오른 데다가 이제 공급 측면의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있지만은 소득은 유지된 상태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소비는 줄어들죠. 그죠? 소비는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뭐 취약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대출 연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채권 추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신용평가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그와 관련된 수혜주일까요? 네, 그에 관련된 수혜주이고요. 채권 추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채권 추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다소 생소한 단어긴 네, 하죠. 한번 설명드려보면서 바로 종목 추천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데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 같은 경우는 우리 채무를 했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잘 안 볼 수 있는데 돈 빌린 사람이 이제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채권 추심이다 이렇게 돈 돌려받는 그런 형태를 채권 추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이고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인력이 경쟁의 좀 핵심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적법한 채권 추심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따라 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고지를 해놨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한 지금 2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좀 추천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아까 종목이 좀 겹쳐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우셨죠?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저도 고려 신용 정보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종목이니까 전문가님들 보시는 시각이 비슷한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먼저 알려주셨다. 네, 그거 네.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야만 이런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신용 정보 매수가 저는 이제 시가 이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가 이하에서 11,400원대까지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추심업 그리고 신용 조사업 그리고 민원 대행업들이 주 사업이고요. 19년도부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떤 대부 업체를 설립을 해서 100% 연결을 했고 연결 자회사로 이제 뭐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가 채권 추심업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90% 이상이 90%요. 채권 추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뭐 채권 추심과 관련돼 있는 신용평가사 1등을 꼽는다고 한다면은 고려 신용 정보를 우선적으로 꼽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려 신용 정보를 저는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고려 신용정보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선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의 종목 지금 전날 기준으로 1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목은 7월 1일에 우리 김성현 매니저가 먼저 추천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추천받고 좋은 종목들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그냥 핸드폰 가져다만 대시면요.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밴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장 대응 전략부터 좋은 종목들 빠짐없이 모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종목 기술적인 분석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로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750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오늘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진입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기준을 좀 봤을 때 11,550원 이하에서 좀 출발할 것 같고요. 한 11,400원 선 기준까지, 그러니까 오늘장 기준에서 이 캔들, 전일자 캔들에서의 어떤 중심 라인대 기준에서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추세 라인대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꺾였죠. 네네. 하방으로 이제 꺾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방으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역행적 성격을 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좀 움직임을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이런 유의 종목들은 시장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1,000 현재가 그 시가 이하에서 공략하시고 네. 11,400원까지 분할 매수 진행을 하시다가 목표가는 전일자 이 고가 부근 12,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는데 관련주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 추천주였었죠. GS 글로벌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여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기존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석탄 관련주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에서 이제 열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열돔 현상이라는 게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는 현상인데 이 일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주요 원전국인 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원전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유럽에서는 좀 강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 관련된 건 뭡니까? 석탄이죠. 네. 그럼 석탄 가격 상승한다.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네, 해당 내용 역시도 저희 밴드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찍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